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근 유익한 USB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USB 이야기냐? 생각보다 재밌고 유익하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발단은 제가 USB 케이블을 하나 구매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USB4 케이블이 필요해서 하나를 샀는데요. 이게 정말 케이블 하나 사는데도 알아야 할 게 한가득입니다. 심지어 알아도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USB라는 것이 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카메라, 주변기기, 저장장치, 프린터 안 쓰는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은근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워낙 어렵고 복잡하니까요. 쿠팡에 USB 검색하면 엄청 많은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냥 저렴한 거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USB 장치마다 케이블마다 속도도 다르고 기능도 지원하는 기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칫 잘못 사면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USB 도대체 어떻게 사야 하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USB 하면 이런 USB 메모리 장치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이것은 USB가 아닙니다. USB는 이 앞에 달려있는 단자가 USB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메모리 장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USB라는 것이 무엇이냐?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한글로 직역을 하면 범용 직렬 버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원래 기술 용어가 이런 식입니다. 일단 뭐 범용도 알겠어. 뭐 직렬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 버스가 도대체 뭐냐? 컴퓨터 용어에서 버스는 데이터의 이동 통로 정도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을 수 있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USB 시리얼 버스라고 하면 좀 범용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직렬의 통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SB는 유니버셜한, 나와 있듯이 뭐 오디오, 미디, 프린터, 비디오, 디스플레이 등의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USB가 왜 등장했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USB는 1996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마땅한 통합 규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장치들을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맞는 단자들을 구해서 사용해야 했죠. 뭐 지금도 특정 분야나 예전 장치들에서는 사용하는 RS232 케이블이나 파이어와이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이런 게 예전에 사용하던 뭐 시리얼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이걸 좀 하나로 통합해 볼 수 없을까 해서 나타난 것이 USB 인터페이스죠. 실제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용화가 아니라 상용화가 됐죠. 현재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이 기본으로 USB 입출력 단자를 지원하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현재로는 굉장히 유니버셜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로 합치자 해서 합쳐졌던 USB가 다시 나눠지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보시다시피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USB라고 생각하면 A타입을 많이 떠올리죠. 실제로 가장 먼저 개발돼서 상용화가 된 것이 A타입이고요. C타입도 요즘엔 많이 사용하죠. B타입 같은 경우는 프린터 장치나 뭐 오디오 쪽 다루시는 분들은 미디 장치들이 대부분 USB 타입-B를 사용합니다. 자, USB는 통신을 위한 단자 규격이다.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은 더 있다는 말이죠. 자, 놀라지 마시고 USB 타입은 A타입, B타입, C타입의 스탠다드 타입, 그러니까 기본 타입에서 미니와 마이크로로 하위로 분류된 규격이 있습니다. 전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니버셜 USB죠. 그러니까 A타입, B타입이 스탠다드로 먼저 나오고, 그때만 해도 정말 작고 훌륭한 단자였는데 전자기기들이 소형화되면서 더 작은 단자들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나온 것이 미니와 마이크로 규격입니다. 다만 현재는 미니 A, 미니 B, 그리고 마이크로 A 타입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흔히 충전 단자로 많이 익숙한 것이 이 USB 타입 B 마이크로죠. C타입은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6가지 타입이 나온 뒤에 등장한 것이 USB 타입 C예요. 하여튼간에 유니버셜이라며, 유니버셜인데 벌써 타입이 7가지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자들을 만들고 소형화한 것까진 좋았어. 문제는 전자기기의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이 단자 자체가 너무 올드한 단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 단자들이 점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빠른 속도를 위해서 이런 단자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속도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4개였던 접점에서 9개의 접점으로 늘어났고요. A타입, B타입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눈사람도 아니고 위로 이렇게 5개의 단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전 단자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스탠다드 타입은 이런데, 문제는 마이크로 타입은 뭐
이 뭐야 이거. 접점을 늘리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옆으로 튀어나온 이상한 모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이 단자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USB Type-A, 그리고 비마이크로, Type-C 정도, 그리고 특정 분야에 한해서 Type-B 정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USB Type-A, 흔히 USB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자죠. USB 타입의 단자 중에서는 가장 스탠다드 타입의 단자고요. 개발 역시 가장 먼저 되어서 많은 기기들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범용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죠. 대부분의 기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자니까요. 단점도 크게 없습니다. 만들어진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모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앞으로 꽂아도 안 들어가고 뒤로 꽂아도 안 들어가는, 직접 보고 꽂아야 들어가는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USB Type-B 마이크로입니다. 안드로이드 계열 휴대폰이 충전 단자로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상용화가 잘 되었죠. 현재로서 충전 단자는 USB Type-C가 많이 흡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충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자입니다. 다만 접점을 추가하기엔 조금 애매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속도 증진을 도모했고요. 이 케이블은 아마 외장하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케이블일 겁니다. 단점으로는 내구성이 좀 별로였습니다. 고장이 좀 잦은 규격 중에 하나였고요. 어설픈 단자들은 뭐 일주일, 2주일이면 망가지곤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USB Type-C입니다. 단자 대통합을 꿈꾼다. 2014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제정된 규격이고요. 여러 단자의 상위 호환이에요. 접점만 봐도 지금 24개인가의 접점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신호에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거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하여튼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런 USB Type-C는 빠르다,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최신 규격이기도 하고 다양한 회사들에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USB Type-C는 빠르구나 라는 막연한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 왜 그러냐면 USB 버전이 있습니다. 자, 뭐 장난 아니죠. 일단 이걸 다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뭐 1.x, 2.0, USB4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버전은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 속도는 전송 속도를 의미하고요. 1초에 이만큼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것을 bps라는 단위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bps가 뭐냐면 소문자죠. 비트 per 세컨드, 초당 비트 수를 의미합니다. 무슨 비트가 뭐냐? 비트는 바이트를 8개로 나누면 그게 1비트가 됩니다. 정확히는 8개의 비트를 하나의 바이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바이트라는 단위는 아마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뭐 저장 공간 이야기할 때 기가바이트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하죠. 이 바이트와 비트의 좀 차이점이라면, 바이트는 저장 공간, 저장 장치의 용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위라면, 이 비트는 컴퓨터 연산을 하거나 데이터 전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위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의 바이트는 8개의 비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1기가바이트는 8기가비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가비트 인터넷 이럴 때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보통 바이트는 대문자비, 비트는 소문자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 per 세컨드는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USB 2.0은 1초에 480Mbps, 480Mb를 1초에 전송한다. 다시 말해서 8로 나눈 60MB 정도의 용량을 1초에 전송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USB 3.2는 20Gbps, 8로 나누면 2.5GB, 2.5GB 정도의 데이터를 1초에 전송할 수 있다. 물론 최대 속도이고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USB의 타입과 속도는 좀 별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USB 타입은 속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USB 타입은 단자의 모양, 형태를 결정할 뿐이고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이 버전입니다. USB Type-A라 할지라도 USB 3.2의 버전을 가지고 있다면 속도가 20GBps에 수렴한다는 이야기고, USB Type-C 모양이더라도 USB 버전이 2.0이라면 480Mbps의 속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알겠어. 이제 타입과 버전이 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이건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이 뭐냐? 라고 하신다면, 이 만학의 근원인 USB 3.0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요. 처음에 USB 3.0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USB 3.0이 등장하면서 기가bps라는 속도를 뚫어놨는데요. 그리고 3.0을 이어서 USB 3.1이 등장했습니다. 또 다시 2배의 속도 향상을 가지고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USB 이름이 조금 복잡한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USB 3.1 Gen 1, Gen 2. USB 3.1 규격에서
3.0이 1세대, 뭐 3.1이 2세대구나, 뭐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고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USB 3.2가 등장하고 한 번 더 네이밍이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USB 3.1 Gen 1, USB 3.2 Gen 2가 나오고 USB 3.2가 Gen 3라는 이름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USB 3.2라고 덜렁 출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름이 뭐 이런 거지 같은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USB 3.2 Gen 1X1, Gen 2X1, 뭐 2X2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름은 기술적인 이름이고요. 흔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3.0, 3.1, 3.2 이런 식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USB 3.0은 5GBps의 속도밖에 나오지 않고 USB 3.2는 20GBps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 이름으로 하면 둘 다 USB 3.2 규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 3.0 장치에 3.2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USB 3.2라고 되어 있어서 20GBps라고 나오는구나 하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USB 3.2 Gen 1X1이어서 5GBps의 속도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USB4도 등장을 했습니다. USB4가 처음에 등장하고 드디어 USB4라는 간결한 이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구나. 하지만 밑에 보시다시피 또 USB4 2.0이 등장하면서 네이밍이 다시 어렵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USB4는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USB 띄고 4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USB4 이렇게 붙여서 표기를 합니다. 하여튼 네이밍 체계가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소비자로서는 혼란이 좀 가중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좀 잡고 구매를 해야 하냐? 소비자의 경우는 사실 속도만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필요한 속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구매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최소 10GBps의 속도를 필요로 한다 하시면 10GBps, 20GBps, 40GBps 이것만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 노트북에 있는 단자는 USB 3.2인데 그러면 케이블도 3.2 케이블을 구매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USB는 하위 호환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자, USB 하위 호환, USB는 느린 쪽에 맞춰진다. USB 3.1과 3.2, 그러니까 10GBps와 20GBps의 USB를 연결하면 속도는 낮은 쪽인 3.1, 즉 10GBps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건 모든 버전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버전은 하위 호환을 지원합니다. 자,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USB 메모리, 흔히 USB 하면 떠올리는 이 USB 메모리는 자, 이게 USB인 것이고요. 이 단자, 그리고 버전이 USB인 것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메모리 장치입니다.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USB 메모리의 속도는 USB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무슨 소리야? 이것까진 이해가 됐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USB 안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이 메모리 반도체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가 USB 메모리의 전체적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USB의 버전이 3.2다. 그래. USB의 입출력 속도는 20GBps가 되겠구나. 하지만 이 메모리의 읽기 속도가 1GBps라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반도체의 속도가 1GBps밖에 사용을 못한다면 이 USB 메모리의 최대 속도는 1GBps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고 나오는 데이터 자체가 적으니까 문이 아무리 커봐야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이야기죠. 이 USB는 USB 3.2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GBps의 속도를 가지는 USB 메모리구나. 이게 아니라 이 단자만 USB 3.2인 것이고 이 USB 메모리의 속도는 1GBps라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USB 메모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USB Type-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USB Type-C 만능인가 실수의 반복인가? 자, USB를 다시 하나로 끝내기 위해서 USB Type-C가 등장했습니다. 도저히 이 꼴을 못 봐주겠다. 좀 끝내버리자 하고 마지막에 등장한 USB 타입이 USB Type-C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핀을, 단자가 아니라 핀이죠. 핀과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이 유연성이 무슨 말이냐면 핀 개수 자체가 많으니까 이 핀 하나하나에 다양한 역할을 분배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또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냥 가뜩이나 많은 이렇게 많은 USB 단자 종류에다가 그냥 또 하나만 추가를 더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현재는 다행히 USB Type-C가 위치를 잘 다지면서 많은 상황에서 잘 쓰이고 있죠. USB Type-C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양방향으로 똑같이 꽂을 수가 있죠.
USB 타입 A 같이 앞으로 꽂아도 안 들어가고 뒤로 꽂아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터네이트 모드를 사용 가능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USB가 아닌 다른 단자들 있죠. 뭐 HDMI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포트라든지 그 포트들이 관장하는 신호를 USB 타입C 안에서 그대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단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드를 얼터네이트 모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높은 속도를 위한 설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높은 전압과 전류를 이용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USB PD가 있는데 기존의 USB 단자들도 사실 고속 충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25W에서 45W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USB 자체가 데이터 전송 규격이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단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USB Type-C는 애초에 높은 전력을 대응할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USB PD를 통해서 현재는 240W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USB PD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가변적으로 전압과 전류를 조절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공급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다. USB 타입B 마이크로만큼 작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작고 비해서 내구성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USB 타입C로 여러가지 기기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버리면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현재는 대부분의 장치들이 USB 타입 A하고 마이크로 비해서 타입C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USB 타입C만 구매해서 사용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그게 살짝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연결을 조금 예로 들어볼게요. USB 타입C 단자를 이용하면 디스플레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있는 USB 타입C 단자와 모니터에 USB 타입C 단자가 있다면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노트북의 USB 타입C에 모니터에 HDMI 단자가 있다면 C2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노트북에 있는 USB 타입C 단자가 디스플레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에 있는 이 USB 타입C 단자가 자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신호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설계를 해야지 외장 디스플레이를 USB 타입C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게 안 되는 노트북이 있어요. 그리고 되는 노트북들은 된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USB 타입C 관련 내용을 봤는데 디스플레이 연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일단 지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원해두면 자기들이 해둔다고 그냥 대문짝만하게 적어놓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USB 타입C는 뭐 디스플레이 신호 전송, 데이터 전송, 강력한 전력 공급,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지 모든 USB 타입C가 필수로 탑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트북에 타입C 단자가 있어도 그 단자로 디스플레이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모니터를 연결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전도 마찬가지예요. USB 타입C 단자를 이용하면 USB PD 충전이 가능하고 앞서서 제가 240W까지 전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하지만 USB 타입C 단자가 일단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몇 와트까지 충전을 받을 수 있는지, 전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케이블도 몇 와트까지 전송이 가능한지 보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USB 타입C 케이블은 별도의 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면 60W까지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만들어진 케이블의 경우고요. 저렴한 중국산 케이블 같은 거 가끔 보면 한 20-30W 정도부터 힘들어하는 케이블이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충전기에 있는 USB 단자가 몇 와트로 보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케이블은 그걸 그대로 전송해 줄 수 있는지, 받는 단자 역시도 그 전력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3박자가 제대로 맞춰줘야 충전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최대 전력, 이 전력 와트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노트북 회사들은 상세 페이지에 몇 와트까지 충전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충전 어댑터 같은 경우는 뭐 볼트 곱하기 암페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뭐 20V에 5A면 100W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USB 타입C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만능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USB 케이블은 어떤 것들을 사야 되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렸죠. 근데 이런 정보들을 전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USB에 대해서 훑어보는 내용이었고요. 제대로 된 케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기능이 쓰여 있는가, 나는 USB 타입C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하고 디스플레이 신호를 전송하고 싶어.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서 이 케이블은 몇 와트까지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신호는 어떤 해상도에 어떤 주사율을 담당할 수 있는지, 전송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스펙을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USB 케이블 사용 팁이라고 하면 저는 데이터 전송하고
충전용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왜냐면 빠른 속도를 내는 데이터 케이블은 미터 단위가 넘어갈수록 너무 비싸져요. 사용 환경도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은 한 2m 이내에 USB4 케이블, 빠른 케이블로 많이 구매를 하고요.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한 3m에서 5m, 데이터 전송은 좀 느리더라도 한 60에서 100W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긴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USB 케이블 사용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무리할 겁니다. 잠깐만, 썬더볼트는 뭔가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은근 유익한 USB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